20대 결판을 안 내면은 도가에서 뭐 깨치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급료를 안 준다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참다운 종교구나. 미국 생활이라는 것이 그 뭐 말은 의사소통은 둘째치고 감정이 다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결국 내가 그러면서 향기를 내 뿜으면은 향기는 이 사람한테 가라고 주고 저 사람한테 전달해 달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자연히 그 향기는 옆에 사람이 맡을까.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교화인 것 같아요. 미주교화가 지난해로 40주년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동안 벽산 김종천 교무님께서는 미주교화를 위해서 30년간 그곳에서 혈심혈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이 교당이나 우리 교무에게 따로 이렇게 지원되는 경제적인 그런 지원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직접 제가 듣기로는 뭐 접시 닦기도 하고 많은 교무님들이 직접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일을 했다고 들었는데 교무님께서는 어떠셨는지 그때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십시오. 네. 저희 그 동년배 교무님들은 의식주 3건은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되니까 뭐 나가서 일하는 건 그냥 뭐 그야말로 기본으로 그렇게 됐어요. 저도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도 접시도 닦고 또 그 일용 그 추록 운전사도 해봤고 가발 가게에서도 일도 하고 뭐 많이 했죠. 그리고 거의 30년 개가 전부 뭐 장돌뱅이라고 그런 말이 좀 거칠런가 몰라도 노동 현장에서 그야말로 그걸 하니까 뭐 제 사명이라든가 뭐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이 그냥 이건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노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화도 일요일 날 하고 신방도 하고 그러니까 좀 바쁘죠. 바쁜데 저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일들 하셔서 지금은 뭐 한일을 하시는 분 빼고는 아마 그렇게 꼭 생활전선에 안 하셔도 네. 우선 비를 안 맞고 네. 의식주 3견은 적어도 해결은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복이 많다고 봐야죠. 그런 이제 후주님들은. 네. 그런 또 척박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제 가정도 이루셨잖아요. 네, 가정도 이루시고 그러면 사실은 일반의 경우는 가정을 꾸려야 되고 가족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또 일들이 있는데 과업이 있는데 사실은 교무로서 이제 그렇게 다 하지 못한 아쉬움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것보다는 제 경우에는 정토가 그 부교무 역할을 충분히 잘 네. 해주셨어요. 뭐 꽃꽂이라든가 뭐 신방하는데 같이 간다든가 또 다른 애경사 문제를 챙겨주는 것은 남자보다도 여자분들이 훨씬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성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 잘 해내죠. 만약 그분이 안 계셨으면 제가 그 개척교당 2개를 과연 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도 교도의 한 사람이 되니까 네. 또 역할을 해주고 네. 그래 뭐 그렇게 큰 고민 없이 재밌게 잘 지냈어요. 또 이제 궁금한 건 미국 교화 하시면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네. 정말 교화에 함께 그 같이 도반으로서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정토님과 그리고 원친 우리 자녀들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만나셨으며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 일원 가정을 이루셨는지 그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결혼을 했을런가 안 했을런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 가서 보니까는 미국은 독신이 세금이 굉장히 거의 반을 떼가요. 현실적인 문제가 컸네요. 그 뭐 세금 때문에 제가 결혼했다고 하면 그건 참 나쁜 사람이지만
일단은 그 독신 가정 중심의 국가가 되라 가지고 아, 독신을 가만히 안 놔둬요. 그것이 뭐 원격으로 결혼을 조장하는 그거는 정책이 잘 몰라도 일단 혼자 사는 사람은 세금이 굉장히 아, 예, 그렇군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아마 떼갈 겁니다. 근데 제가 저 나름대로 이제 저 자신을 봤어요. 제가 푹 솟는 존재 같으면은 뭐 혼자 사는 뭐 하는 문제가 전혀 안 되지요. 네.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그게 푹 솟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혼자 살아. 그래서 좀 갈등을 다 하자. 그래갖고 나와서 이제 손을 몇 번 봤는데 제가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 교무들이 남자 교무들이 경제적인 약점이 있으니까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죠. 근데 마침 또 인연이 될래는가 그래서 정토를 만나서 제가 먼저 들어가고 초청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네. 예, 자녀들을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두 딸애를 낳고 네. 네, 그렇게 했는데 마침 잘 자라줘서 다행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나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건강이 역시 제일 중요하거든요. 만약 그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몸이 네. 불편했다거나 그래서 네. 병원 신세를 졌다거나 무슨 네.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라면 제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었다고 네. 장담 못 하겠어요. 이게 또 다 사원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로 알고 계십니다. 네. 아유,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네,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가족들, 자녀분이 두 분이라고 들었는데, 딸 뭐 둘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해요. 사진이라도 혹시 네. 있으시면 좀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은 들어가셨을 텐데. 아, 이 사진이 이게 이제 큰 따님과 네, 왼쪽이 큰딸이고 오른쪽에 둘째가 둘째 네, 따님이시고, 아, 그러시구나. 지금은 이제 다 장성해서, 예, 그 일반인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의 경우는 우리 전무 출신들의 남자 전무 출신들의 자녀들은 정말 어렵게 많이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네. 상황에서 정토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이제 특히 외국에서 정말 그런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남다르게 자녀 교육에도 신경이 많이 켰을 것 같아요. 사춘기도 겪고 또 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더 깊이 도와주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녀를 키우시면서 미국 사회 내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떤 또 느낌을 가지셨는지요? 제가 참 삶과 그 추억을 이렇게 가신다고 그러길래 쭉 뭐 자료 모든 분 얘기를 하면 또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 쭉 봤더니 네. 반은 교무 생활하고 반은 가장으로서 근데 가장이란 말 자체가 상당히 폭력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네. 동반자로서 맞습니다. 네. 하면서 한 것이 결국 반반이더라고요. 근데 네. 애들을 이제 낳으면서 제가 그 나름대로 하나의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첫째는 저도 물론 교회를 거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교무 자녀인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적을 둬서는 조금 제 체면보다도 이렇게 좋은 법을 놔두고 네네. 뭐 구태여 옛날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공부하는 그건 좀 무리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꼭 원불교의 적을 두고 이 좋은 법을 배우게 하는 것 한 가지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차피 가정을 가지려면은 어머니 역할이 중요한 거니까 네. 어머니하고 소통을 하려면은 네.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얘들이 한국말을 하고 한국어를 쓸 수 있도록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갖고 그 두 가지는 가정적으로 제가 하나에 뭐 매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은 이제 보여주는 것은 교무로서 보여주면 지네들이 알아서 하고 뭐 교회에 가겠다면 또 보내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건 뭐 네. 제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네. 한국말은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한국어를 자유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듬더듬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이민사회에서 토요일 오전에 그 한글 학교가들이 다 있어요. 교회도 있고 또 한인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제가 빠짐없이 다니도록 그렇게 몇 년간 했고, 네. 그 다음에 한국을 들락거려야지 한국말을 하겠더라고요. 근데 네. 마침 저희 아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네. 핑계도 좋게 할아버지 뵈러 가는 걸 핑계 삼아서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어떤 수를 빚을 내더라도 제가 한국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갈 때마다 가서 오면은 말이 달라져요. 별 한국말을 다 하고, 뭐, 그때는 뭐, 뽀빠이도 못 있고 그러는데 잘하더라고요. 야, 역시. 현지에서 배우는 것이 네. 낫구나. 근데 지금 큰애 같은 경우는, 물론 언어적인 자질도 있지만, 잘해. 둘 다 한글을 써요. 여기 보면은 좀 우스운 얘기도 있지만, 뭐, 맞춤법은 제대로 안 맞아도, 그냥 대강 얽어요. 역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도 일단은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부모가 얼만큼 그런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네.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애들을 기르면서는 그렇게 더군다나 여자애들이라 제가 네. 걱정을 많이 했어요. 뭐 네. 잔소리도 많이 했죠. 왜냐면은 역시 여자는 역시 뭐 그래도 핸디캡이 많잖아요. 뭐 길거리에 함부로 나서도 안 되고. 근데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그 아시아 사람들이 월남애들이 이제 그 볼더에서 납치를 해갖고 그 이제 그렇게 좀 불상사가 생겼어요. 밤에 1시경에 여자애가 갔는데 그 남자들이 이제 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애들이 역정을 내요. 왜 남자만 1시에 다니고 그 여자는 못 다니냐 이거죠. 성차별한다 그거죠. 합리적이지 않다. 예,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남자는 그런 자유를 만끽하는데 우리는 못 하느냐 이거죠. 말은 돼요, 그죠? 하지만 부모 입장으로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문화적인 그 간격을 어떻게 메꿔 주는가 그런 점이 좀 어려웠어요. 애들은 항상 이상적이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잘 따라줬고 예. 아마 남자가 됐으면은 집을 뛰쳐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여자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래요. 또 이제 그 자녀들이 바르게 올바르게 자라주고 또 각자 제 길을 찾아서 이제 걷는다는 것만큼 정말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 근데 지금 그러면 큰 따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 이제 큰애는 네. 처음에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를 전공했는데 유럽 역사를 할 것인가 아시아 역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더라고요. 네. 근데 왜 고민을 하냐면은 유럽을 전공을 하면은 직장이 많대요. 네. 근데 아시아를 하면은 직장이 좁아지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니까. 이건 기독교 사회 아니에요? 그 제가 그때 평생으로 개인적인 원을 한번 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건 정토도 모르는데 네. 뭐냐면은 제발 아시아 역사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원불교하고 네, 인연이 네, 될 네. 거 아니에요. 유럽을 하면 성경이 그 기본이 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뭐 나쁠 건 없지만 제 욕심으로 그래도 아빠가 교문데 그래도 원불교를 미국에 선양하려면 그래도 언어 문제에서도 그래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젊어서 뭐 원불교 잡지도 몇 권 내보고 했으니까 계속 평생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본인이 그걸 원해요. 네. 나 원불교 해갖고 원불교 교도로서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다면은 할 역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일본 역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퀴즈를 불렀죠. 근데 남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러니까 콜롬비아에서 박사를 받고 둘 다 콜롬비아 하나는 박사 받고 하나는 저번에는 석사 받았어요. 그 큰애는 요번에 그 잔스 핫킨즈라는 곳에서 네네. 이제 처음으로 일본 그 에이전 스터디라고 그러는데 네. 그 아시아 그 공부하는데 과목을 설정했는데 그 마침 부교수로 채택이 돼가지고 지금은
수업을 하고 있어요. 부교수로서. 잘 된 거죠. 그리고 워싱턴 DC 교당에 다니고, 그리고 자간에는 이제 벨리 교당 다니고, 로스앤젤레스 근처에서요. 그렇게. 그랬으니까는 애들은 참 고맙게도 잘 따라준 거에 대해 제가 감사드리십니다. 정말 이제 미국 교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개척 교화인데요. 특히 김종천 교무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교화의 그 불모지에서 새로운 싹을 틔워서 교당을 또 몇 군데를 새로 일으키셨던 그런 또 업적을 남기시기도 하셨어요. 그때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그 벨리 교당 초대 교무를 하다가 한 10년 정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원래 부처님 말씀에도 한 나무 밑에서 3일 이상 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뭐 꼭 그걸 지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네. 그 오래 있으면은 장점도 있겠지만 네. 또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자리를 한번 옮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평소에는 시애틀을 생각을 했어요. 워싱턴 주에 있는. 네. 그런데 왜 덴버로 가게 됐냐면은 그 전에 제가 생선 가게를 한 10년을 했는데, 그걸 이제 팔면서 미국 일주를 한번 가족들하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콜로라도 그 볼더를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왜 볼더가 그냥 갑자기 지나간 것이 아니고, 제가 평소에 왜 볼더는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 네. 이 콜로라도주가 이게 공화당주입니다. 그런데 그 볼더하고 아스펜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지가 있어요. 휴양지죠. 그 두 개만 민주당이 석권을 하고 전부 공화당이에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이죠. 네. 그런데 거기 그 볼더라는 도시에 콜로라도 주립대학, 유명한 주립대학, 제일 좋은 대학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삼발라 센터라고 그 라즈니시 그 본부가 있었어요. 미국 네. 본부가. 네. 그리고 그 월남전 반전 운동을 그 캘리포니아 그 버클리 대학에서 근처에서 했는데, 그 운동권,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운동권 세력들이 뭐 긴즈버그 시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볼더로 옮겼어요. 왜냐면은 조겜 투룽파라는 그 티베트 일종의 그 선지식이죠. 그분이 거기 회상을 열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거기가 티베트 불교의 거의 본산이 되다시피 했고, 그 당시로는. 네. 그리고 또 라즈니시 센터가 있고, 그리고 경치가 또 끝내주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언젠가는 가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거기를 딱 섰는데, 정토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렇게 좋은데 도대체 여기 오면 뭘 먹고 사느냐.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 한숨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시애틀을 가려고 그랬는데, 시애틀에 제 동창을 하나 밀어주고 그냥 그렇게 돼서, 근데 그분이 성공을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볼도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볼도를 처음에 갈 때는 제가 뭐 개척교당 못한 귀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교당을 하나 더 하고 싶은 뭐 공명심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럼 왜 갔냐면은, 그때 가만히 보니까 네. 교무님들 가운데 이렇게 몸살을 앓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데다가 휴양지가 저기 방이나 한 열 몇 개 이렇게 세우는 집을 하나 해놓으면은 그분들이 아무 부담감 없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내가 마련해야겠다. 그 생각이 첫째였어요. 근데 제가 그건 실패를 하고 그냥 교당 단순한 그런 교당 하나를 끝나고 말했는데, 원래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였어요. 높은 산에, 그 산이 굉장히 좋거든요. 14year라고 14,000피트인데,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로 말하면은, 우리 계산을 하면은 한 해발 4,000m 정도의 산이 52개가 있어요. 콜로라도에. 그러니까 카나다에서 시작한 로키 산맥이 쭉 내려오다가 덴버에서 절정을 이루고 아리조나로 빠져요. 그러니까 경치 좋은 데는 다 그 콜로라도에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물론 저쪽 뭐 남쪽으로 가면 안데스 산맥이 물론 있고 뭐 관광지가 더 발달했을 경우가 있겠지만 네. 미국이 돈이 있으니까 그 높은 산들을 개발을 해갖고 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경치가 참 좋아요. 그래서 와 정말 여기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는 그 산발레 센터도 있고 라젠시 그 당시에는 있고 그러니까 대학도 좋은 거 있고 그러니까 꼭 가고 싶더라. 그래서 무작정 거기도 그냥 상경 아닌 상경이 돼버렸어요. 연고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뭐 거주처를 좀 물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식구들이 다시 오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왔죠. 그런데 벨리에서 떠날 때 딱 가게를 팔고 생선 장사를 가게를 딱 팔고 났는데 지진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픽 센터라고 그러는데 지진의 중심지가 교당이 있는 저희 집하고 교당이 있는 거기서 나버렸거든요. 그게 6.3이에요. 스케일이 6.3인데 리터 스케일로 6.3이면은 굉장히 큰 겁니다. 네. 그 완전 냉장고가 흔들릴 정도. 흔들리가 넘어진 경우도 있어요. 넘어질 정도인가요? 네. 냉장고가 어느 집은 넘어지고 어느 집은 안 넘어졌는데 넘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손해를 봤죠. 그러니까 네. 가려고 그랬는데 지진이 나버려서 집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교고 어른하고 이제 그야말로 딜을 한 거죠. 내가 그러면 프레즈노 출장을 한 2년 가겠으니까 집이 팔릴 때까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갖고 그 당시 프레즈노 교당이 어느 분이 좀 가셨는데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메꾸느라고 가서 2년을 봐드리고 그리고 집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보울더 덴버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아, 그러셨군요. 네. 그 개척교당을 시작을 할 때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는데 그 개척교당을 시작을 할 때는 보통 지역을 정하고 네. 또 이제 인연들을 찾고 뭐 여러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개척교당을 하시면서 그런 과정 겪으셨던 과정들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벨리는 꼭 뭐 자랑거리가 있다면은 보통 그 당시로는 전부 근데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윤택해지고 그러니까는 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한국에 갖다가 팔면은 비행기 값이 남는다. 이렇게 보따리 장사를 해도 남는다 하고 한국이 좀 조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제가 벨리를 할 때는 한국 올라가면은 이제 좀 말이 좀 거칠긴 하지만 교무님들이 이제 그래도 좀 뭐 협조를 받기 위해서 나가자 그러면 뭐 거지들이 왔다고 이렇게 워낙 그때는 해외에서 네.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다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운이 있었는가. 그 벨리는 외부 원조 전혀 안 받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교도님들이 진짜 그 문산 한 회장님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네. 몇 분이 한 달에 뭐 구체적으로 말해도 뭐 실례는 안 될 거예요. 네. 한국 돈으로 그 당시 500불이었으니까 지금은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개인 집에서 네. 유지비로 60만 원을 내는 경우는 참 거의 없습니다. 드물죠. 물론 저도 그때 장사를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그 정도는 했습니다만은 네. 몇 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당이 된 거예요. 외부 원조 없이. 참 지금도 좀 창립주들에게 제가 좀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콜로라도 가서도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제가 뭐 그런 복은 타고났는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잘 지냈죠. 그 후임이 이성하 교무님인데. 아, 덴버 교당이요? 네, 제 후임이 네, 이성하 네, 네. 교무님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한 4만 불 정도 남겨놓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교당을 또 옮기시고 할 때 네. 보통의 경우는 그래도 참
참 애정 깊게 이제 혈심혈성으로 일과 오시고 또 교화를 이제 기반을 다져주시고 또 이제 넘겨주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전무 출신들은 사실은 뭐 개인 사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미련을 가지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개척교화는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심정이셨나요? 이를테면 뭐 키워놓은 자녀를 두고 온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또 시원섭섭도 하죠. 아, 네. 한 군데 오래 있다가 나만 네. 이 복을 누릴 자격은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네. 분에게 넘기죠. 또 그분이 또 더 확장하고 또 네. 예, 네네. 새롭게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사실 10년 깁니다. 네. 근데 후임을 그때 벨리를 넘길 때도 사람이 안 나타나요. 아, 그곳에 다시 오실 교무님이 네, 예. 없으셨다는 거죠? 만약 그 적당 자격이 있으신 분이 오셨더라면 제가 진작하고 그냥 빨리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십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우리는 6년 네. 임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장단이 있겠지만, 자, 인간이 하는 일이 뭐 완벽한 일은 없지만 6년도 안 맞고 10년도 안 맞고 3년도 안 맞고 그런 것 같아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이제 사실 미국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해외 교화에 혹시 아유 내가 이쪽에도 한번 가봤으면 좋았겠다 싶은 곳이 있으셨나요? 아, 개척을 하러요? 네네. 근데 지금 저희가 사실 해외 교환은 지금 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몰라도 이 정책 교환을 못하고 그냥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자생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나라별로도 조금 그렇게 정책적으로 거점을 만들어서 진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데 아까 우리도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분이 오스트리아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저쪽 핀란드나 그 바이킹 쪽 살던데 그쪽 그 노르웨이나 이런데 오히려 가가지고 조금 깃발을 한번 이론의 깃발을 날리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 네, 지금 유럽에서 그냥 뺑뺑 돌 게 아니라 네. 전혀 생소한. 근데 거기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죠. 예, 네네. 그리고 이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뭐 이런 데는 사실 이 굉장히 그 사고가 굉장히 그 폭이 넓습니다. 지금 아마 뭐 문화의 중심은 지금 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옛날에 그 뭐 처형과에도 신라 처형과에도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제 거기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그 후로는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바이킹족들이 오히려 해외 무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사고가 폭이 넓어요. 근데 안락사 같은 경우도 네덜란드 같은 경우 안락사가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원불교가 그런데 진출해서 좀 사고도 배우고 하면은 더 우리 같이 개방된 교리에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미국에서 이제 교화를 하시면서 이제 후배, 이를테면 후진에게 네. 또 교당을 이렇게 넘겨주고 다시 이제 다른 임지로 또 떠나오시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통 후배들에게, 후진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시게 되던가요? 당부라니 어림도 없지. 오히려 와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만 해도 고맙지. 아이고. 당부 그런 잔소리 못합니다. 아, 그러세요? 와서 계셔주는 것만 해도 정말 감지덕지예요. 네. 잔소리를 어디 감히 합니까? 고맙죠. 잔소리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 마음속에 아, 이렇게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바람 같은 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뭐 전임 교무가 후임 교무를 잘 만나야지 네. 전임 교무님이 빛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뒤에 오시는 분이 더 잘해주시면은 좋죠. 네. 이제 미국 교화를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나오실 때 그 아쉬운 점, 아, 이것만큼은 내가 조금 더 해봤으면 좋았겠다 하는 점이 있으셨나요? 다시 살아온다면은 네. 교무를 또 할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한번 반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교무님들 세계가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대령사님한테 효도하는 것이 아닌데, 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끌고 가지는 못해도 반전도 동행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상을 받아서 더 발본을 해서 네. 정말 이렇게 좋은 법, 네. 지금 100년이 됐는데도 저희 원불교는 아직 정체성이 없잖아요. 원불교인지 불교하고 같다 다르다 아직 여기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하고 이제 100년의 기치를 새롭게 그렇게 하는 후진들의 지금 그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저희들이 이제 뒷방 늙은이가 돼버렸으니까 뭐 하고 싶어도 이제 잔소리 같이 되니까 어려워도 우리가 그 정말 혀를 깨물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교무님께서는 법호가 네. 벽산이세요. 네. 벽자가 뭐 푸를 벽자. 푸를 벽자. 네네. 이 법호에 담긴 뭐 뜻이나 의미가 네. 예,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 어떻게 본인에게 맞으시는지 아니면 네. 보통은 법호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또 이제 그건 어떠신지. 제가 무슨 명리학자도 아닌데 뭐 이름풀이 같은 거는 좀 그렇고 네. 그래도 나름의 표준을 가지고 살게 되는 네. 또 이게 법호가 되기도 좀 하잖아요. 뭐 이야기거리가 좀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제가 법호를 받을 때 개척한다고 척자가 먼저 나왔어요. 아, 네. 볼 때 좀 촌스럽더라고요. 개척을 했다고 뭐 척자. 좀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이제 하면 좋겠다 하고 사실 그 벽자 이후에는 제가 벽암록을 네. 보면서 네. 그런 푸를 벽자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벽암록이 영어로도 번역이 돼갖고 블루 클리프 해갖고 몇 건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것도 좀 보면서 벽자가 좋은데 그런데 그때 현산 돌아가셨는데 이정원 교무님이 네. 저희 집을 방문하셨어요. 네. 근데 앞에 산이 아주 멋진 산이 있어요. 그 볼더에. 네네. 그게 이제 이끼가 좀 끼고 이렇게 푸릇푸릇하고 나거든요. 그러더니 자네 호를 벽을 하면 어때? 아이고 이게 웬떡이냐 그러고 이제 속으로 쾌절을 쳤죠. 네. 그러고 보니까는 알아보니까는 개호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호를 한 거예요. 아. 거기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러면 벽자를 주십시오. 그래갖고 그래서 벽자가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좋은 자를 왜 안 썼을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맞는가는 몰라도 이게 아파트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그래서 것도 있고. 이 좋은 자를 안 썼구나. 근데 뭐 후회는 안 하는데 네. 그거 진짜 참 벽암록 같은 그런 선가 서적은 참 좋은 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벽자. 이제 사실은 이제 법호와 또 법명대로 보통은 살려고 이렇게 또 표준을 갖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일생의 좌우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표준을 가지고 내가 일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한 그런 뭐 나름의 좌우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들려주시죠. 많죠. 좌우명이랑 보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예화들 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예화 중에서 가장 좋은 예화가 그 오청원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대만 기사인데 기사니까 바둑 두는 사람이 그때 구단으로 일본 기계를 그냥 석권을 했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근데 바둑 두는 사람은 저희는 이제 오목밖에는 못 둡니다만은 돌 하나 놓을 때마다 자기 생명까지 그렇게 둔대요.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한테 바둑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는 잡기입니다. 잡기래요. 그렇게 목숨까지 걸어두는 그런 마음으로 두는 그 바둑이 자기한테는 잡기래요. 그리고 뒷설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그게 잡기면 우리가 지금 교무 노릇을 하고 있는데 교무가 잡기면은 그러면은 뭐 본업은 뭐냐? 본업은 뭐일 것 같아요? 글쎄요.
김범렬 사는 거죠. 김범렬이 사는 거고 김종천이가 사는 것이 본업이고 물론 이 이름자도 적당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본업과 부업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벽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시대의 종교인의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교인의 역할이나 또 사실은 성직자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하고 좀 느껴지시는 것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후진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그런 좀 깨우침을 주시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종교 단체나 이 자기 종교의 역할을 참 이제 고민들을 하는데 요새 그 최근에 그 경향으로 봐서는 궁극적으로는 이 종교가 오히려 분쟁의 불씨를 네. 만들어 가지고 없는만 못한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라는 결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망품을 봐도 네. 이런 세상이 전망품에 밝히신 그런 세상이 오면은 원불교라던가 다른 종교가 구태여 존립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의사가 없어져야지 좋은 세상이 되듯이 오히려 종교라는 그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일 텐데 병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생기고 이런 단체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건 궁극적으로는 종교가 물론 선의의 종교라는 말로 인성을 그렇게 개발시키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불국토화시키는데 일조를 한다면은 그거야 꼭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오히려 폐해를 더 남기는 단체일 것 같으면은 사실 우리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바가 많죠.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인도에는 왜 그렇게 부처님들이 많이 나시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참 이상해요. 왜 하필 인도만 그렇게 부처님이 많냐 이거죠. 물론 인도 사람들이 인도 아리안 민족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적으로도 이 독일어 산스크리트는 독일어 계통이에요. 인도 아리안 어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독일 사람들이 철학에 굉장히 명망을 누리듯이 인도 사람들도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그 영이 제로라는 그 개념이 오히려 인도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런 정도로 머리가 명석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왜 그 나라에 부처님이 많이 나왔느냐 하면은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의사가 많듯이 중생이 여러 가지 종류의 중생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부처님이 많이 난다 이거죠. 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그 생애 뭐 목적까지는 안 돼도 온 재능 있는 명석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깨치는 거로만 그냥 집중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일단 들어올 때는 그렇게 자기 자발적으로 뭐 초발심을 어떻게 완성시키려고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우연찮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는 온갖 지성들이 첨단을 걷는 그런 지성들이 깨침을 향해서 목표 하나를 가지고 매진을 하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좋아요, 물론. 그러면 세상에 일이 꼭 좋은 거 있으면 꼭 안 좋은 그 부정적인 면도 또 있잖아요. 뭐 안 좋으냐면은 그렇게 많이 부처님이 생기니까 또 피해가 있어요. 어떤 피해가 생기냐면은 전부 불살생, 예? 죽이지 말라, 뭐 채식을 하라, 뭐 하라 하고 보면 전부 이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 교리들은. 물론 평화로울 때는 그게 좋지만 이민족이 쳐들어왔고 가령 이제 무슬림이 14세기인가 인도를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쫄딱 망했어요. 불교가 당시에
인도에서 발을 못 붙이고 도망간 그 망해갖고 티베트로 저쪽 중앙아시아로 넘어간 이유도 그 원인이 하나인데, 아니 저쪽에서는 말을 타고 지금 들어오는데 이쪽에서는 코끼리로 나가요. 코끼리가 용병하는 데 쓰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그냥 불살생 그냥 아닌 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그 윤리적인 가르침이 있는 반면에 국가적으로 볼 때는 뭐 무저항주의, 그냥 비소극적이고 전투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연때까지 인도가 영국한테도 그랬고 무슬림한테도 그랬고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걸 깨치는 사람이 많이 나는 것만 해도 좋은 거 아니고, 그렇다고 또 없어서도 안 되고 적당히 나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죠. 우리 금강경에 봐도요, 1250인 구로신이 1250명의 제자들이 있었대요. 그 청법을 했대요. 그럼 1250명이, 우리 1250명이면 뭐 여기 지금 서울 광장에 몰려도 뭐 흔적도 없겠지만 그 당시 1250명, 뭐 정확한 숫자도 물론 아니에요. 1250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집단입니다. 그거 좋아요. 집단이 있는 건 좋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걸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깡통을 메고 바루를 갖고서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마을을 다니면서 걸식해서, 이건 사회 공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면이 좋으면은 꼭 거기 부작용이 꼭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너무 많아도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깊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지만, 종교가 자체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좀 역사적으로 퇴장을 해도 괜찮다 그거죠. 본분을 다하지 못한 다하는 종교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종교가 종교 역할을, 샘물 역할을 못하고 그 사회를 정화시키지 못하고 똑같이 맞물려서 오히려 아부하면서 갈 거라면은 그 종교는 제발 좀 망해줬으면 좋겠죠. 네. 그와 아울러서 또 이제 우리 새로 이 길을 가려고 하는, 네. 전무출신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우리 젊은 후진들에게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당부나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당부는 제가 뭐 잘났다고 당부를 하고 합니까? 저는 그 인재 양성 그러잖아요. 네. 인재 양성 그러면 참 알레르기 반응이 와요. 왜 그러냐면은, 인재? 누가 인재인데 네가 인재를 알아보고 이건 이 사람은 인재 아니라고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육성을 양성을 해요? 네가 뭐가 잘났다고 양성을 합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안 할 수도 없겠지만 마음의 자세는 항상 그렇게 후진을 존경을 해야지. 너는 인재고 너는 인재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 바람직한 단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문제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후진한테 뭐 당부, 지도 잘 못하면서 무슨 당부입니까? 그렇네요. 네. 말씀 잘 받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교무님께서 평소에 가장 소중하게 많이 받들고 계신 그 법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평상시에 공인의 길을 걸으시면서, 이 교역에 임하시면서, 또 전문 출신의 길을 걸으시면서 가장 삶의 표준이 됐던 법문이 있으시다면 그 법문을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법문이신가요? 실시품 14장에 있는 법문인데요. 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니, 하나의 조직의 한 개인으로서 네. 늘 이렇게 우리가 자세와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저 전문 출신의 도에도 있습니다만은 교문은 교도의 모범이 돼야 된다는 네. 말씀도 있듯이, 네. 그 14장 그 본문을 제가 한번 봉독을 해드릴게요. 네. 당시의 신흥 종교들 가운데에는 재와 색 두 방면의 사건으로 인하여 관청과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이 적지 아니한지라 모든 종교에 대한 관변의 간섭과 조사가 잦았으나 언제나 우리에게는 털끝만한 착오도 없음을 보고 그들이 돌아가 서로 말하기를
불법연구회의 조직과 계획과 실천은 나라를 맡겨도 능란히 처리하리라 한다함을 전하여 들으시고 대룡사 말씀하시기를 참다운 도덕은 개인, 가정으로부터 국가, 세계까지 다 잘 살게 하는 큰 법이니 세계를 맡긴들 못할 것이 무엇이리요. 참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눈물이 나는 본문인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이렇게 정말 그 대형사님께서 유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따라가고 받들고 있는가 그걸 어디를 내놔도 뭐 아무 하자가 없다 이거죠. 네, 제가 이제 자책을 할 때는 이렇게 이 본문을 늘 머리에 두고 그리고 이제 취사를 하기를 노력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법회나 이럴 때 저 자신도 경책도 하고 네. 또 교주님들에게는 그 무번편 정산종사님 법원 무번편 47장을 보면은 네. 그대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대들을 나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봉독을 하라고 그러죠. 네. 나는 날과 달로 세운 바 본원을 반조하여 좋은 생각을 내고 또 내어서 한량없는 세상에 빛나는 삶을 누리며 영원토록 너른 세상을 이익주는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노라. 본원을 반조하라는 네, 예. 그런 말씀. 그리고 그 빛나는 한량없는 세상에 빛나는 삶. 이게 우리가 세상을 널리 네. 이익 주는 사람이 네, 되라 그렇죠. 하신 예. 본문. 피해는 주지 말고 한번 왔으면은 네. 주어진 대사라도 정확하게 읽고 가라 그거겠죠.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이제 정년 퇴임식을 앞두고 계신데요. 이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획이라기보다도 제가 그 물리학과를 다니면서 어느 선진이 실시품 강의가 이제 과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실시품은 대룡사님의 임상 실험을 기록한 그런 품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선진을 뭐 붙들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참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본문을 그래서 그때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실시품을 읽는 후진들은 내가 내 그 풀이죠. 뭐 그런 교리 해석이 아니고 임상 실험에 대한 옆에서 본 방관자로서 느낌이니까 그걸 꼭 거칠도록 한번 내가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건 나하고 저와 약속을 해서 이제 자료를 쭉 모았는데 뭐 그런 거 하나 하고 싶은 게 있고 근데 막상 언론에 들어가니까 할 일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단체라 네. 제가 이제 쫄병이 됐는데 뭐 그냥 이름만 달라져 버렸지 뭐 교당 생활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뭐 사정 의무도 다 뭐 해줘야 되고 네. 해야 되고. 기숙사 생활 같다고. 예, 하던데요. 거의 뭐 네. 준 기숙사. 근데 이제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원격으로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역시 단체는 단체구나. 또 그것이 또 채를 잡아주는 네. 좋은 역할도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뭐 앞으로 몇 년간 버틸려는 거는 몰라도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의 그 전기가 많이 나왔는데 세계인이 이렇게 폭넓게 읽을 수 있는 간단한 전기를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영어 실력은 그거까지는 안 되니까 애들 보고 부탁을 하더라도 네. 조그만 그런 책자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염원은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정년 퇴임이라고 해서 현직에서는 사실은 물러나시긴 하지만 그게 이제 완전히 교화 선상에서 끝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네.
또 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더욱더 이제 교화에 또 매진을 또 함께 그 기운을 많이 밀어주시고 또 저희 후진들에게도 아낌없는 충고를 함께 해주시면서 더욱더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충고가 아니라 저희가 배워야 됩니다. 이 나이가 많으면은 네네. 저는 60 넘으니까 머리가 굳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무서워져요. 네. 그러니까 역시 젊을 때 뭐가 해야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젊은 분들 부모 부처님 반토막 같은 말씀들 여기 오니까 다 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배워야 돼. 그래서 교무보다는 차라리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데 힘쓰는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학무라고 그래가지고 배우는데 더 힘쓰는 사람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 끊임없이 배워야겠더라고요. 네. 오늘 장시간 그 삶과 추억 W의 오늘 첫 손님으로 모시게 된 우리 벽산 김종천 교무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소중한 또 이 만남을 이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